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열의 수련과 발산, 일단은 전환 1의 교과서 내용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연관지어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의 수련과 발산, 크게 이제 말씀드렸던 걸 한번 복습해보면, 제가 상하안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왔었어요. 이렇게 그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어떤 집합에서 최대값의 의미를 갖는 상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최대값은 원래 집합에 이제 속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없을 때는 상한을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고, 얘가 이제 극한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이제 토대로 완비성 공리라는 개념을 이제 공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집합 X가 이런 식이 어떤 식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위에 뭔가 있는 이 집합들보다 같거나 큰 어떤 수가 있으면 얘를 이제 위로 유계라고 하는데, 이런 위로 유계인 상황이 됐을 때 집합 자체에서의 최소 상계, 그러니까 상한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실수의 값으로서 얘를 이제 완비성 공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자연수 집합 자체가 위로 유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는 무한하게 계속 이게 커진다라는 의미고, 그럼 자연수가 만약에 위로 유계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순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르키메데스 원리 2, 이제 이걸 그냥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라고 해서 AP라고 약자를 땁시다. AP,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2. 필요하다면 쓸 거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AP라고 하고요. 그래서 임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n분의 1꼴의 큰 자연수 n은, 분모에 있는 n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유리수가 조밀하다, 무리수가 조밀하다, 실수가 아주 조밀하다. 그러니까 유리수 두 개를 임의로 들고 오면 그 사이에 어떤 유리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근본 원리를 얘가 이제 설명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가 있어서 이 자연수가 요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수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 극한의 수렴과 발산, 입실론을 이렇게 줄일 때마다 임의 양수, 아주 작은 양수에 대해서 가까이 던져질 때마다 이 양수에 의존해서 어떤 넘버, 첨수 넘버가 n이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넘버 이후로부터는 이 an이라는 점들과 그 다음에 이 극한 값이라고 소위 하는 알파 사이 거리가 우리가 설정한 임의 입실로보다 항상 작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의미를 극한이 무한으로 보낸다, 무한으로, n이 무한으로 갈 때 무한으로 간다 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었죠. n이 쫙 커질 때 m이 던져질 때마다 얘 의존해서 넘버가 4가 존재한다, m이 더 커지면 넘버 6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m에 의존해서 라지 n이라는 청수가 있어서 m에 의존해서 n번 이후의 모든 n에 대해서 an이 n보다 무조건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는 개념을 이제 무한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피자 문제 있었죠, 어제. 요거를 정의를 한번 사용하는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지우고 밑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12쪽 평과학습 피자 문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이 0이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지만, 일단 이 정의에 맞게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연습을 해보면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임의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n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임의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고 입실론을 그냥 양수로 던진다, let, put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이라는 숫자를 어떤 작은이란 말도 쓸 필요도 없고요. 양수라 하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n의 존재성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AP 있죠? 아르키메데스 정리, 프로퍼티. 자연수 n이 유계가 아니다. AP2에 의하면, 어떤 양의 실수도 관계없이 n이라는 녀석이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하는 n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by AP2, 방금 했었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수열이에요. 얘로부터 다 뭐 조임 정리든 비교 정리든 써서
아니면 대수적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수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P2에 의하면 아까 이 작은 양수든 큰 양수든 관계없이 어떤 large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한글로 쓸게요. 그냥 기호 빼고 0보다 크고 0분의 1 작고 엡실론 사이에 있는 큰 다연수 n이 n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르키메데스 정리 2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n을 찾는 것인데 이 n을 여기서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럼 이러한 n에 대해서 이러한 n을 그대로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을 선택하면 그대로 선택하면 존재성은 택하는 것이에요. 선택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이 n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한글로 쓰죠. 우리가 찾는 건 n분의 1 꼴이죠. 그죠? 그래서 n분의 1 꼴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n분의 1 부도가 바뀌죠. 맞이 n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사실로부터 얘는 입실로보다 작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찾는 이 형태가 되느냐를 따져볼 텐데, 얘를 오른쪽 좀 넘길게요. 자, 오른쪽 그대로 쓸게요. 자, 오른쪽 썼고요. n분의 1이라는 걸 살펴보면 우리가 결론 내고 싶은 게 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건 0이고 an에 해당되는 건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an 알파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극한값,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예상하는 극한값이 0,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죠. 이 절대값을 풀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n분의 1 그대로죠. 그래서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n분의 1, n분의 1, 나머지 n분의 1, 그 다음에 입실로는 작다. 그래서 정의를 이제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입실로는 양수를 하자. 어떤 n을 선택했죠. AP상에서 선택을 했고, n이 n보다 크면,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an 빼기 알파가 입실보다 작느냐, an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 작기를 입실로 이렇게 정의를 성립했으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P가 사실은 이 수열을 근본적으로 관통하는 원리다라고 봐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간단히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교과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수열의 수열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주죠. 교과서에서는 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생기면 우리가 분리하는 게 있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전에 입실론이라 했으면 그러니까 어떤 L이라는 극한값 혹은 알파라는 극한값이 있으면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극한에서 중요하니까 그래도 그런 형태로 항상 변화를 좀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바로 계산하면 이게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변형시켜서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일하는 이제 녀석 높이에서 n분의 1이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로 1, 2분의 1, 3분의 1, 이 형태로 이제 거리의 개념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고 결국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그죠? n이 하나씩 커질 때 2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을 혹은 추측을 여기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 수학에서는 요까지를 일단 요걸 하고 있어요. 그다음 한편 수열 BN이라는 것을 또 보면 지그재그 수열인데 얘도 지금 일반항 바로 줬네요. 그죠? 1, 2, 3, 4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는데 1일 때는 1분의 1이고 2일 때는 그러니까 1에서 1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1에서 1만큼 올라갔다는 얘기. 거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만큼 올라갔고 2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2분의 1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야. 내려갔다.
그 다음에 3일 때는 3분의 1만큼 다시 올라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점점 1에 가까워지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도 해석을 하기를 n이 한없이 커질 때 bn의 일반항의 값은 한없이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얘가 정의거든요. 줄을 한번 치워봅시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떨어져서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냥 언어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한다. 이때 알파를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리미트 lim 우리 수트에서 썼었죠.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하살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뭐 혹은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예 다 무시하고 어차피 n이란 게 일반적으로 자연수로 볼 수 있으니까 n이 무한으로 갈 때를 생각해버려 가지고 뭐 알파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하나 해두세요. 알파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 얘가 1과 같이 나타내면 등호로서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림상은 이렇게 보이고, 그림상은 얘가 같은지도 확인이 잘 안 되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실제적인 무한으로 이렇게 이제 등호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없이 커지는 기호 무한대 이렇게 했습니다. 무한대. 특별히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c인 상수인 경우에도 수렴한다고 하고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an 대신 c를 쓰는데, 예, 우리 정의의 뒷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하죠.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다 해석이 되시니까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어디 하다 말했나? 그 끝부분만 보시면 an이 이제 c잖아요. c 빼기 c가 제로거든요. 그러면 이미 입실론보다, 그러니까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이미 입실론보다 항상 작게 돼버리는, 항상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죠? 수렴 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부분만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필요하다면. 자, 개념 확인. 얘의 극한값 구하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 예전에 유리함수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x 할 때 이거 분자를 분모로 나눠가지고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형, 그리기 쉬운 형태로 바꿨다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n분의 n 플러스 1, 1, n 플러스 1 나누고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얘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크로스 시키는 거죠. 크로스 하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1에서 밑으로 내려가기를 n 플러스 1분의 1만큼이 밑으로 빠진다. 그럼 1일 때는 2분의 1이 밑으로 빠진 거고, 2일 때는 3분의 1이 빠진 거고, 맞죠? 3일 때는 3일 때 4분의 1이 빠진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1에서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얘를 그냥 바로 숫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기를 학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방금 했었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1-n분의 1이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을 기준으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점점점 1에 밑에서 가까워지는 형태니까 극한값은 1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333인 경우에도 3으로 극한값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 이런 형태인데요. 얘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1, 2, 3, 4 이렇게 넣어보면 되죠. 1일 때는 1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확 더 줄어드는 거죠. 3일 때는 9분의 1 이런 식으로 팍 줄어드니까 얘는 역시나 0으로 수렴할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잠깐 필기 좀 해두시면 뭐 부분수열이라는 걸 하나 소개를 좀 드릴게요. 수열의 이제 새끼 수열, 부분 수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n1, n2 이런 식으로 그 완전 자연 수열 있죠.
자연수인데 2, 4, 9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순증가하는 자연수열, 자연수인 수열, 우리 자연수열일 때 얘를 첨수로 가지게 되면, 즉 A의 N이라는 녀석의 K, 이런 녀석에서 NK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첨수 밑에다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런 A의 NK라는 녀석을 수열로 이제 보게 되면 얘는 AN의 원래 있었던 AN의 뭔 수열이다? 부분수열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분수열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부분수열은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 성질 정리 정리를 성질 부분수열 정리를 한번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부분수열 정리란 건 뭐냐면 그 원래의 수열 모수열 원래의 수열 AN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어떤 값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 동치 조건이거든요.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을 생략할게요. 입실론 N 논법 쓰면 되는데 이거는 뭐 심화 수학에서 그냥 다루도록 하고 안내만 좀 드리죠. 모든 임의의 각각의 ANK라는 AN의 부분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분 수열을 하나 딱 들고 오면 이 부분 수열도 극한값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임의의 AN의 부분 수열에 대해서 ANK 역시도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그쵸? 똑같은 값을 수렴할 거예요. 그죠? 알파. 이게 이제 부분 수열 정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열에 대해서, 각각의 모든 부분 수열에 대해서 부분 수열이 어떤 알파로 수렴하면 원래의 수열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야기가 되고, 원래의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모든 부분 수열은 반드시 같은 값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이 문제 3번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 원래 수열을 생각해 보면,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원수열은 n분의 1이죠. n분의 1은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n분의 1이라는 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0으로 수렴합니다. 이고,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금 우리 이 부분수열 정의했다시피 1, 2, 3, 4 커질 때 얘는 1, 4, 9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해석으로 따져주면 1, 4, 9 이런 식으로 순 증가하는 자연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 첨수 자체가. 그래서 n제곱 자체를 하나의 그 nk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얘 역시도 누구의 부분수열이냐면 n분의 1의 부분수열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분수열은 원래 우리가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얘에서 어떤 부분들을 떼오는 거예요. 뭐 1, 그 다음에 4항, 그 다음에 9항 이런 식으로 떼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를 떼와서 살펴보는 게 부분수열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그러면 원래 수열 자체가 n분의 1이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됐으니 n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도 너무 자연스럽게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방금 이 정리에 따르면 얘 역시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안내드린 이유는 수렴하지 않은 걸,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보일 때 얘가 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 문제가 보여서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자, 4번 증명 안 했어요.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거 살펴보시면 얘는 지그재그 형태죠. 지그재그. 그래서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이렇게 갈 거예요. 1, 2, 3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죠. 아니면 뭐 얘도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생각보다 편한데 얘 아마 0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도 0으로 갈 건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정의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죠? 끄트머리만 딱 생각해 보시면 똑같죠? 결국 그 큰 값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0이니까 얘의 수열 AN, 즉 일반항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맞죠? 마이너스 큰 값이라고 부를 n, 제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위에 있는 분자 날아가고 하니까 n분의 1만 남는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애시당초 또 n분의 1이라는 것은 그 피자 문제에서 0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얘가 0으로 가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도 자연스럽게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임정리의 아이디어, 나중에 배울 조임정리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어쨌든 0으로 수렴하니까 얘보다 얘가 이제 입시론보다 작게 될 테니까 얘도 작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정의를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만, 일단 그림으로 직접 해석을 하시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수열의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는데,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완전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지 완전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좀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일반항 n제곱의 값은 한없이 커지고, bn의 일반항 1-2n의 값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때 따라서 두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다. 우리 이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뭐 임의로 m을 이렇게 딱 들고 오면 얘보다 더 작은 녀석,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절대값 써서 우리가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오면 또 더 작은 녀석, 이렇게 이런 녀석이 되는 큰 넘버를 선택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은 발산한다라고 한다. 이 정의를 좀 줄거 놓읍시다. 제가 not 이라고 했죠. 수렴의 not 부정명제, 그냥 어떤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수열이 발산한다 라고 그냥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진동 발산이니 뭐 지그재그 발산이니 플러스 발산, 무한대 발산이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렴하는 게 사실은 수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경우는 사실은 논외로 하는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따로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 교과서에서는.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빼지 않습니다. 수렴하든지 발산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코시가 나왔으니까 코시 잠깐 이야기해주면, 코시가 많은 수열을 발견하기도 하고 급수에 대한 무한급수에 대한 판정법,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코시 판정법이라든가, 엄청 이제 수열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이제 유명한 정리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코시 이름 붙은 수열 이야기하면, 우리가 AN이라는 녀석이 이제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어떤 알파를 이렇게 수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극한값을 알 때만이 뭐 이렇게 알파로 쓰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가 뭐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수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전항과 후항의 관계가 그냥 주어질 뿐, 얘가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초기값만 주어져 있고, 예를 들면 뭐 혹은 또 수열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렇게 어떤 한 이유로만 그 관계가 알고 있을 때는 코시로서 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수렴 값을 알지 못한 경우더라도 어떤 큰 넘버 n이 있어가지고 n번 이후의 nm에 대한 어떤 an과 am이라는 이런 그 항들의 사이의 관계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 입실로만큼 작아버리면 이 AN은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코시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넘버 이후에 이 항사의 관계에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으면 뭔가 수렴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수렴값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수렴한다라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코시 수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도 간간히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시수에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뭔가 그런 개념이 좀 깔려있는 경우가 저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뭐 안내는 해드리는데 대충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만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이제 n이 하나씩 커질 때 일반항 AN도 하나씩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일단 교과서 개념이니까 정리해봅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플러스 1 또는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무한대.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은 무한대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도 사실 어떤 면에서 부분수열이죠. 그죠? n의 부분수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연수 n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위로 유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커지는 수열인데 얘의 부분수열인 거죠. n제곱도. 그럼 당연히 n이 발산하니까 n제곱 4, 9 이런 녀석들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도 수렴으로 보게 되면
확정된 시수 체계에서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수열 AN에서 하나씩 커질 때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하나씩 커지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밑으로 제일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 이때는 극한값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네, 맞죠? 극한값이 없는 거죠. 유한 확정값일 때만 우리가 알파라고 이렇게 극한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은 어떤 수가 고정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확정값. 됐죠? 한편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이 무한대나 음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제 이런 경우인데 지그재그인데 얘가 이렇게 어떤 바운드 되는 상태에서 보는 거야. 바운드가 된다는 것은 위로도 유계고, 그러니까 위에서도 어떤 놈보다는 항상 작고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같은 녀석이죠. 또 어떤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2보다 항상 가까이 크고,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계가 있을 때 이런 이 안에서 노는 수열을 우리가 유계수열이라고 합니다. 유계수열. 그래서 유계수열이라고 뭐 전부 다 수렴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계수열인데 지그재그 하면서 아까 봤던 n분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있죠. 얘도 위아래로 물론 닫혀 있지만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같은 값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얘는 유계수열이면서 수렴을 하지 않는 것이죠. 즉 발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계수열 중에서도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뭐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계 발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뭐 아니면 진동이라고 하고 진동 발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진동 발산. 그 다음에 지그재그인데 점점 커지는 경우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빠바바 허허허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계속 커지는 상태 때문에 어떤 값을 이렇게 바운드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크게 하려 해도 이 안에 수열이 있다 하더라도 하려고 해도 얘가 계속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어쨌든 계속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진동 발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얘도 수렴하지 않고.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좀 제각기인데 우리 아까 전에 부분 수열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부분 수열 정리. 어떤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은 얘의 모든 부분 수열이 같은 값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얘 해석을 그렇게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다음 한 좀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그재그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얘의 부분 수열 한번 갖고 와보죠. 부분 수열 갖고 오는데, 요렇게 양수에서 막 틱틱틱 갖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수열. 이 수열만 갖고 온다는 것은 결국 짝수 부분이니까, 부분 수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반항에서 마이너스 1에 n 대신에 2n을 줘버리면 얘가 이제 짝수죠. 그러니까 부분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2n이라는 것은 어차피 날아가니까 양수라서 결국 2n만 남다 이거예요. 2n이란 이 파란 색깔 수열은 당연히 여러분 예측 건데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한다고 하면 기류법으로 수렴을 한다면 어떤 값으로 이렇게 알파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럼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부분 수열이 다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 수열이 다 같은 값으로 알파로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 수열이 있어가지고 얘가 수렴하지 않죠. 플러스 무한대로.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모든 부분 수열이 다 어떤 값으로 알파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렸으니까 얘는 모순이다. 그러니까 부분 수열 판정법, 부분 수열 정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부분 수열 짝수 있는 부분만 다 찾아보시면 2n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수열 찾아보시면 2, 4, 6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실제 이제 수열 자체는 상수 수열로서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부분을 다 뽑아내면. 그럼 얘는 1로 수렴하죠.
그리고 이 지금 홀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빼보자 이거예요. 홀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빼보면 마일이 상수 수열이거든요.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근데 모든 부분 수열이 같은 값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녀석은 짝수인 녀석은 1로 수렴하고 홀수인 녀석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그 극한값이 어떤 값 하나로 같지가 않죠. 1과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또.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동인 경우도.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해지시죠? 그죠? 그래서 진동인 경우 그 다음에 진동 발산인 경우 이렇게 부분 수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 값은 교대로 마이너스 1과 1이 되고 bn의 일반항 얘는 교대로 음과 양이 되면 절대값이 한없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렴하지도 않고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다. 이 수열을 진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뭐 교과서 정의를 일단 끊고 갑시다. 어떤 수열이 수렴하지 않고 헷갈리거든요, 애들이 오히려. 양이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면 수열은 진동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진동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발산한다고 한다 돼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이제 당연히 꼼꼼하게 파셔야 되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다시피 수렴의 부정 명제가 발산이다, 낫이다라고 했고, 특별히 양이 무한대 얘는 따로 정의도 해드렸어요. 얘는 똑같이 정의하면 됩니다만은 생략을 하도록 하죠. 음의 무한대도 원하시면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진동하든지 이렇게 이제 경우로 갑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기 안에서 같은 값을 이렇게 진동하든지 점점 커지면서 진동 발생하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sin n 라디안에서 우리 실수해서 우리 sin 함수 정의할 수 있죠. sin n 얘 그럼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발산한다면 어느 쪽에 속할지 한번 퀘스천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얇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다. 안 어렵죠? 교과서는. 자, 문제 2번 한번 가보죠. 여러분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풀어봅시다. 좀 필기를 좀 해드릴 게 또 좀 있네. 엄청 또 중요한 거 하세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제 그 극한이란 개념은 무한이기 때문에 유한 앞에서 몇 개는 사실은 크게 관심 없어요. 100개든 1억 개든 앞에 있는 유한계는 거의 지구에 파리가 앉았다 가는 수준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무한의 세계에서는 앞에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크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속도라고 할까? 속도 비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를 비교를 좀 우리가 이제 미리 좀 해두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비교 판정을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상수 수열이 있을까, 상수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고 함수도 수열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상수 수열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녀석이 누구겠어요? 얘보다 이제 증가 바로 1차 함수 하면 안 되고 누구냐면 상수의 k라고 하면 k 다음으로 이제 빠른 녀석이 로그죠. 로그는 엄청 느려요. 거의 지수함수 이렇게 거꾸로 보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리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상용 로그든 뭐 미치 2인 로그든 관계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 그냥 쓰죠. 일반적인 로그보다는 당연히 상수보다는 속도가 클 겁니다. 맞죠? 어떤 지점 이후로부터 무조건 커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녀석이 누구냐면 n의 2분의 1승, n의 3분의 1승 이런 녀석들 있죠. 그러니까 루트 n 대표적인 예를 보면 속도 대충 한번 여러분 감각적으로 한번 보세요. 루트 n도 이렇게 생겼긴 한데 그죠? 말하자면 좀 뭐죠? x 제곱이니까 역으로 보면 x 제곱이니까 로그보다는 더 빠르죠. 왜냐면 로그는 거의 기하급수로 이렇게 빨라지는 것이고 역으로 보면 얘는 x 제곱으로 빨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얘가 조금 더 느리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보면 속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빠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1차 함수 주면 되겠죠. n.
상상을 해보죠. 일참수면 이제 이렇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뭐 유한계 몇 개에서 뭐 큰 거는 관심 없댔습니다. 이렇게 커지겠죠. 얘가 로그 n, 얘가 n, 루트 n, 얘가 n. 그 다음 빨라진 녀석은 이제 n제곱, n세제곱 이런 녀석이겠죠? n제곱, 뭐 비슷한 수준으로 n세제곱?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비교만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럼 n제곱보다 큰 녀석은 누구냐? 뭐, 누가 있을까? 잠깐만 생각 좀 해봅시다. 네, 지수함수 뺐죠, 지수함수. 그러니까 2의 n승, 기하급수를 하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n제곱과 2의 n승, x제곱과 2의 x승 비교해보면 괜히 2의 n승이 훨씬 빠릅니다. n제곱은 이제 이렇게 빨라질 거고 유한계 몇 개는 관심 없댔고 n제곱은 n제곱이죠. n세제곱이니까 얘 n제곱이면 뭐 엄청 이제 더 빠르죠. 이렇게 이게 n제곱이고 얘가 2의 n승. 2의 n승보다 더 빠른 거 있습니다. 누구냐면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더 빠릅니다. 참고로 뭐 생각해 보시면 한 4항 정도, 4항 정도 볼까요? 4항 정도 보면 2가 요 녀석이고 4항 보시면 4, 3, 2, 1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맞죠? 그러면 이제 5항이면 2가 더 붙고 5항이면 5가 붙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n 팩토리얼 더 큽니다. n 팩토리얼은 훨씬 더 빠릅니다. 맞죠? n 팩토리얼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얘만 비교해 보시면 5의 5승 5, 5, 5, 5 이렇게 보면 얘 5의 5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더 빠른 녀석은 n의 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우리끼리 n의 n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크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비교 정리를 하게 되면 뭐 n 팩토리얼 나올 수도 있고 2n승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 n 팩토리얼 당연히 밑에서 받쳐주니까 무한으로 간다. 혹은 뭐 n 루트 n이 이제 무한으로 가니까 n이 무한으로 간다. 이렇게 밑에서 이제 받쳐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는 직관적인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 문제 2번 푸다 말았네요. 자, 문제 2번 수렴 발산 조사해 봅시다. 얘는 아까 이 형태랑 똑같죠? 계속 그냥 감소하는 직선의 형태입니다. 그죠?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1차 함수 형태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얘는 지그재그로 점점 커진다. 그죠? 그래서 얘 부분 수열 뭐 당연히 발산하겠죠. 진동 발산하겠지만 부분 수열로 보시면 1, 4 그다음 뭐냐? 16인가? 그러니까 일반으로 따지면 2의 0승, 2의 2승 부분이 16이니까 2의 4승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 수열 이 형태는 당연히 플러스 무한으로 갈 겁니다. 아까 비교를 해보셔도 되죠. 4의 n승이니까 이 형태잖아요. 4의 n승이면 n의 4승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그러면 n의 4승이 당연히 무한으로 가니까 얘도 따라서 무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수열들이 지금 무한으로 가니까 당연히 수렴하지는 않죠. 말씀할 수밖에 없죠. 부분만 어떤 부분만 무한이든지 수렴 안 하는 거 찾기만 하면 무조건 어떤 모든 부분 수열이든 다 뽑기만 하면 무조건 같은 값을 수렴할 때 그 원래 수열을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아무리 뭐 부분 수열을 수렴 안 하게끔 수렴하는 경우라면 알파로 도망가려고 뭐 이래 잡아볼까? 뭐 이쪽에 잡아볼까? 이렇게 하려 해도 이 빨간색 수열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도망가려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3번도 해석을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을 기준으로 쉐이핑해서 맞죠? 1을 기준으로 1일 때는 0승 1 그러니까 1만큼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로 본다 했어요. 1일 때
1항일 때는 0, 2항일 때는 1 올라갔죠. 한 칸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2,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부분만 봐도 어떤 녀석은 2로 가고 어떤 녀석은 0으로 가니까 수렴하지 않죠. 혹은 지그재그니까 진동 발산 한다고 볼 수 있죠. 얘는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원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넓히는 수학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네. 우진이 소정이 이야기인데요. 한번 T-force를 생각해보고 이유 발레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진동하는 수열의 각 항은 항상 일정한 값이 교대로 반복된다고? 진동이라는 것은 항상이란 말 붙으면 진동하는 수열의 각 항은 항상 일정한 값이 교대로 반복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 이게 점점 커지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진동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거 제외한 발사는 무조건 뭐 진동이라면서요. 학교 수학에서 그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부호를 바꿔주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버리면 뭐 이런 형태니까 발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진이 말은 false. 소정이 양수 음수가 교대로 반복돼서 나타나면 항상 진동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사인데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반복되면서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봤다시피 지그재그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발레도 찾으면 되죠. n분의 1에 n분의 마이너스 1에 1 이런 거 잡아주면 되죠. 그럼 얘 지그재그로 쫙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교대급수로, 교대수열로. 그래서 얘도 발레가 됩니다. 그래서 false. 둘 다 false 맞나요? 맞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4번의 기억, 그 다음에 5번 정도고 나머지는 이것도 n 파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건 코사인 n이었고 할만할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 자, 5초도 풀었죠?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서 n이 안함수까지 때 일반항 AN의 값이 발표하지면 우리가 알파에 뭐 한다 했죠? 수렴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LIM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편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AN 값이 일정 값에 수렴하지 않으면 수열 AN은 발산한다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2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래프 여러분 잘 그리실 수 있겠죠? 1을 기준으로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로 그리시면 되고 사실 수렴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로 수렴한다. 이 상수 수열이니까 2로 수렴한다. 얘 같은 경우에도 1에서 지그재그 형태다. 그죠? 1에서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사실 크게 관심 없어요. 부호는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죠. 지그재그로 점점 가까워지는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 오랜만에 정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빼기 1 이거 하면 n분의 1이니까 되겠죠. 그죠? 작습니다. 수렴 발산 네. 이 마이너스 1 이런 끝다리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무한에서는. 그래서 결국 얘는 보시기에는 이렇게 생겨도 이제 극한에서는 약간 이런 식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얘는 2n이랑 똑같다 보는 거죠. 2n도 사실은 n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무한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마이너스 1승 있어봤자 영향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하면 n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다리는 앞에 몇 항은 이게 100이어도 관심이 없어요. 빼기 100이라도. 알겠죠? 어차피 무한의 세계에서는 100이라는 것은 빙산 일각이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어쨌든 진동하면서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죠. 그래서 발산. 코사인 n파이. 우리 코사인 우리 오랜만에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었죠. 맞죠? 그러면 1일 때는 파이니까 첫 번째 항이 여기고 2항일 때는
2파이니까 코사인 2파이.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랑 똑같네요. 수열이 맞죠? 그냥 이거랑 똑같죠, 그죠?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그재그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얘는 역시 발산, 진동 발산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진동 발산하는 겁니다. 4번 다음 보기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돼 있죠. 네. 여기도 좀 사실 좀 할 말이 있어요. 얘가 지금 로그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 안에 이제 이렇게 수열이 있는 경우도 조금 제가 안내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엄청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수열 단어를 배우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속이든 극한이든 관계없는데 함수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한번 안내를 좀 드릴게요. 위에다가 쓰고 갑시다. 잠시만요. 또 왔습니다. 함수 연속의 수열 판정법. 우리 함수 연속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함수 fx가.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극한값 x가 a로 수렴할 때 헷갈리죠. n이 아닙니다. fx라는 함수가 l 혹은 지금 함수 값 자체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같아야 되죠. fa. 얘가 이제 x 이퀄 a에서 즉 x 이퀄 a에서 f가 연속이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 함수가 연속이다. 이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걸 수열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로 가는 하나씩 가까워지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임의의 xn이라는 수열을 하나 딱 들고 오는데 모든 수열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만약에 if xn이라는 수열이 A로 수렴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xn이 a로 수렴하게 되면 fxn,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이 수열을 건 거 있죠. 얘 역시도 fa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조금 복잡한데 가정이 xn이라는, 그러니까 정역상에 있는 xn이라는 수열이 a로 수렴하면 결론이 fxn이 fa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또 수열이에요. 수열 수렴 우리가 하사표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쌤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렸어요. 뭐 로그 있으니까 로그를 하죠. 로그 이렇게 있으면 2에서 실제로 로그 함수는 2에서 그 연속 맞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돼 있는데 얘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뭐 1일 때, 2분의 1일 때, 3분의 1때 이렇게 하나씩 땀땀하게 확인해가지고 그 함수 값을 찾아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속 그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그랬지 않습니까? 2차, 3차 함수 연속했었죠 예전에 루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는 함수 값들이 한없이 2로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연속이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지금 녹여낸 거예요. 2로 가까워진 xn이라는 수열이 2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fxn이라는 녀석들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f2 즉 로그 2로 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면 결국은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 안 하는지 따지는 얘기는 결국 이 로그가 연속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따져주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로그는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초월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미분까지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지금 위에 있는 함수 녀석의 수열 판정법 때문에 기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얘가 이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이 리미트가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 자체는 이 함수를 갚는 녀석이 연속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 수열이 일단 수렴성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안에가 수렴성 보장받고 그죠? 그 다음에 F가 연속이란 보장을 받아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 충분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미트가 이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로그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가 수렴성까지 보장받으니까 2-m분의 1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극한값이 이제 인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그 고난도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우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절대값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점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증명은 생략할게요. 증명 이거 되게 재밌는 증명인데 부정명제 쓰면 바로 막 되고 아까 했던 입실론 n 문법 쓰면 바로 되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이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쪼개 보는 거죠. 그죠? 쪼개 보면 2분의 1에서 2분의 1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2분의 1 거리에서 2분의 1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얘는 발산이겠네요. 그죠? 바로 해석되시고 얘는 n이 지금 무조건 커져요. 그죠? 얘는 아무리 뭐 지가 뭐 변동을 하더라도 안에서 뭐 1일 때는 0입니까? 2일 때는 2고 그죠? 그러니까 0, 2, 0, 2에서 밑이 지금 계속 커져버리기 때문에 얘는 틀림없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수렴합니다. 기억 이것이 수렴을 합니다. 자, 도전 한번 보죠. 도전.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뭐 어려운 거 없죠. 맞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네, 이거 그냥 부분 수열로도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1일 때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0이죠. 1항일 때, 그죠? 2항일 때는 2분의 2, 1이죠. 그 다음에 3항일 때는 또 0이죠. 4항일 때는 4분의 2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짝수일 때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0을 주고, 짝수일 때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0으로 감소하는, 지그재그를 만족하면서 이렇게 붙는 수열이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틱은. 맞죠? 근데 얘도 역시나 부분 수열로 보면 해석이 쉽다는 거야. 짝수일 때 보면 어쨌든 짝수일 때는 1, 4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고 그다음 붙어 있는 홀수 있는 부분도 0으로 이미 상수 수열이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모든 부분 수열 분할로서 모든 부분 수열이 전부 다 지금 같은 값으로 수렴해 버렸죠. 그러니까 수렴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5번 화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이 주어졌을 때 극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점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셨죠? 자, 수렴 발산 조사해보라. 그러면 일단 개수를, 정사각기 개수를 an,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을 bn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얘를 이제 유추를 좀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bn, b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죠, 3개. 원래 한 개 있었던 거에서 하나 날려서 3개를 만들었으니까, b1은 3, 자, b2. b2라는 녀석은 이 각각에서 이 조각을 3조각씩 다 나눠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3개 있었던 것에서 3개씩이 더 이제 증가가 됐으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B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축한데 여기서 또 이렇게 쪼갤 거잖아요, 각각. 그럼 각각이 또 3개씩 3개씩 더 늘어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즉 3의 3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Bn이란 것을 유치를 하기를 3은 픽스가 되고 3의 n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증가 형태 생각해 보시면 n세제곱보다는 3의 n승이 더 크고 n세제곱이 무한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3의 n승 무한으로 갑니다. 혹은 그냥 그래프 그래서 지수함수로 보고 3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이렇게 뭐 자연수로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무한으로 가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무한으로 가니까 발산합니다. 플러스 무한대 발산.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유명한 프랙탈 구조를 띄고 있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뭐 등비급수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원칙적으로 해보죠. A1 우리 정사각형 넓이 공식 기억합니까? 얘가 한 변의 길이 1이고 2니까 그죠? 60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인 법칙 우리 했을 때 넓이가 2분의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60이었다 그죠? 사인 법칙. 그럼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이다 그죠? 그래서 A1은 4분의 루트 3이라는 녀석의 B1 얘가 3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럼 A2를 가봅시다. A2 이번엔 반지의 길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 맞죠? 의 길이니까 2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제곱으로. 맞죠? 이게 이제 정사각형 하나 넓이에요. 반지름이 2분의, 그러니까 한 별의 길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 맞죠? 근데 이런 녀석이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B2만큼 있어요. 9개. 3의 제곱만큼 있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천천히 해봅시다. 조금 더 유추를 해볼까요? A3 갑시다. A3는 4분의 루트 3에 A3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쪼개질 거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을 할까요? 2의 제곱에 1에 조금 복잡하네. 제곱 맞죠? 곱하기 3이 3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AM 바로 나올까요, 여러분들? A4까지 안 해봐도 되겠죠? AN 바로 할게요. AN 4분의 루트 3에 한 칸 떨어지네요. 그죠? 2의 n-1승 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의 n승 bn만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가 이제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1은 크게 의미가 없댔어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가니까 4의 n승이죠. 얘는 실제로. 그냥 쓸까요? 2의 마이너스 1승 따로 빼주면 4랑 약분이 될 테니까 얘는 루트 3에 2가 들어가니까 4의 n승이죠. 4의 n승분의 3의 n승이니까 치수법칙 쓰면 4분의 3의 n승 이렇게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뭐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우겠지만 얘는 실제로 R이라는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K 곱하기 0, 즉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선행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우리가 지수함수, 그러니까 A의 X선 기억하시죠? 이거 그릴 때 A가 1보다 작고 0하고 1 사이일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냐면 기억나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특별히 4분의 3일 때를 보는 거죠. 함수랑 수열은 뗄 수 없으니까. 4분의 3의 x승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이 x라는 실수 전체의 정역 대신에 n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는 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예? 수렴합니다. A에는 그죠? 0으로 아니죠. 넓이 합이 BN이었네. AN, BN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AN, 개수는 발산 플러스 무한대 발산, 그 다음에 합은 0으로 수렴 이렇게 되겠죠. AN, BN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고쳐드리면 화이트로 좀 지워서 쓰세요.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좀 급하게 달려봤는데 아이고 시간을 봅시다. 아이고 약간 오버됐네요. 쉬는 시간까지 뺏어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극한값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